첫 번째 체험담을 계속 오늘 연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. 좀 마지막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금 리뷰를 하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지브랄터 해협을 지나기 전에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6일째인가 47일째가 되었는데, 그때에 조금만 더 지났으면은 그런 참 마지막 조난에서 그 지브랄터 해협을 지날 수가 있었는데, 한두 시간만 더 갔더라도 그 통과가 됐을 텐데, 그 지브랄터 해협만 통과되면은 이렇게 큰 파도를 이렇게 만나지를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그 고비를 못 넘겨서 파도를 만나서 계속 이제 떠내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46일째 만에 제가 카사블랑카, 그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이제 배가 정박이 되었습니다. 사실 제가 그 조난을 5번 이렇게 만나고 해서 다카라든지 기니아나 뭐 다른 그런 나라에 배가 떠내려가서 정박을 했어도 제가 바깥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. 그거는 뭐 나가야 할 이유도 없고, 또 뿐만 아니라 안에 계속 기관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나가보지를 않았는데, 이 카사블랑카에 내려서는 제가 참 땅 위로 보니까 정말 이 살아서 땅을 밟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. 평소 때는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요. 뭐 땅이 있는데 땅 밟는 거는 당연한데, 사실 그때에 저로서는 그 한 달 반 이렇게 이런 넘는 이런 기간 동안에 파도와 이렇게 싸우고 죽음의 사투를 벌리다 보니까 그렇게 땅 밟는 게 너무나 감명을 받았었고, 또 그동안에 사실 이 뭐 15m 정도, 뭐 10m 이상 되는 그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를 타고 이렇게 조금 배가 너무 적으니까 이 파도를 타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또 파도와 마주칠 때는 배가 이 로링 피칭이 아니고 이거는 막 배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럴 때는 막 정말 어떻게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조여드는 것 같아요. 그런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참 5번이나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, 밤이 맞도록 뭐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. 좌우 사방이 캄캄한데 이 배가 막 무조건 떠내려가는데 어디를 떠내려가는지 알 수도 없고, 그래서 사실 파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애원하는 거예요. 호소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 이 파도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참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고, 그러다가 어떤 때는 너무나 이게 지치니까, 벌써 이게 한 달에 반 동안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.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기관실을 보면은 갑판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,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제 철봉처럼 봉이 있어요. 그 핸들로 이렇게 짚고 내려가는데, 이건 제가 이렇게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. 깜빡 잠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놓쳤다 그러면은 이 배가 내려갈 때는 파도에 이렇게 180도로 내려. 그러면 이 머리가 예를 들어서 기관실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철봉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때에 제가 참 하나님께 간절히 참 애원을 했었고, 그래서 다시 이 배가
카사블랑카에서 한 하루인가 조금 더 이제 지나면서 정비를 해서 이래 보니까 또 날씨가 이제 파도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북상을 하는데 항해를 하다가 참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지브랄타 해협을 딱 지나니까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. 이 평화롭고 그렇게 며칠 전만 해도 바로 이틀 전만 해도 그렇게 심했던 이 풍랑에 죽음의 사투를 벌리면서 왔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 바로 지중해죠. 메디테리안 씨를 딱 지나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항해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모로코 조금 지나면은 알제리아가 나오죠. 알제리아에서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튀니지가 나오죠. 그 알제리아를 지나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보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. 이 돌로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연에 의해서 바람과 물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것이겠죠. 그것이 그 절벽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그 둥근 탑 모양으로 아주 참 기이한 절경이 있고 그 꽃들이 만발하는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은 정말 그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다가 참 아름다웠고 참 어떻게 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음의 사투를 벌렸지만은 그 고요한 바다에 항해를 할 때는 새로운 그 소망, 희망이 막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됐죠. 그 정금 같은 태양이 이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이 금빛 물결이 온 바다 위로 이제 그 퍼지잖아요. 바짝바짝 빛나는 그 바다 위를 그렇게 참 항해를 하면서 튀니지아에 지나가니까 북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쭉 올라가면은 그리스 아데네로 이제 가게 됐죠. 이 첫 번째 마지막에 제가 그걸 했었죠. 그 화장실에 있던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피어에서 항구에 되니까 너무 그때 힘이 참 지쳐 있어 가지고 한 3일 동안을 배에서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. 뭐 이제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옷도 이제 이렇게 챙기고 3일 지나니까 쫓아보내요. 이제 이 배가 도킹을 하기 위해서요. 다 나가라는 거예요. 근데 나가는데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 하면은 미국 US 이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0불 정도.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얼마간을 살 수 있냐면은 그리스에서 최소한을 전략을 해서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에요. 그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미스터리라고 그 앞에서 기관장 했던 그 분은 사실 저보다도 인건비가 뭐 2배인가 더 많았지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장이니까 앞으로 배가 이제 다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웨스트 아프리카로 가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고용이 됐을지만도 저 같은 경우에는 틀려요. 이거는 저는 뭐 정식적으로 기관장으로 명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기관장이 세우트로는 필요가 없어요. 선장이 다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나와서 아데네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끼니를 때우려니까 아데네 그 뭐 포장마차 비슷한 데서 음식을 먹고 밤에 잠은 자야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한국에 여인숙처럼 모텔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. 그래서 가서 자고 한 며칠 이러다 보니까 한 3, 4일 지나는데 이거 돈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? 돈은 떨어져 가는데 짭은 없고 어디서 갈 데가 있어야죠.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
그 선창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배들이 양쪽으로 쭉 되어 있으면 계속 다니는 거예요. 선창가 이 부둣가 끝까지 가면서 배가 돼 있는데 가면서 항상 이제 제가 여쭤보죠. 짭을 좀 달라고. 어떻게 짭을 좀 있으면 뭐라도 일을 하겠다고. 그러다가 오후인데 저녁이죠. 아이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스파게리하고 또 양고기 해가지고 막 쿠쿠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근데 글로 지나가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. 와가지고 음식을 줘요. 먹으라고. 정말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. 내가 너무 이게 돈은 떨어져 가는데 이 국제적인 미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짭은 없고 이 벌써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부둣가를 걸어서 그 옛날에 타던 그 챌린지 2호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배가 도킹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글로 가서 보니까 좀 어떻게 잠이라도 좀 잘까 싶어서 가보니까 그 딱 막아놨어요. 들어가지 못하도록. 그 오래간만에 그 배를 보니까 참 눈시울이 이렇게 나더만요. 그 배에서 생사를 그리고 근 2달 동안에 얼마나 그 배에서 조난을 5번 만나면서 고생을 했는데 참 다시 그 마음에 참 어떤 그 울컥하는 그를 가지고 도로 이렇게 선창가로 또 나갔지요.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는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돈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부둣가 한쪽 구석에 가니까 자리가 있어. 이제 거기서 자야지 어떻게 뭐 이 자는 게 문제가 먹는 게 더 이제 급하게 돼요. 돈이 떨어져 가니까. 거기서 이제 제가 참 뭐 날씨는 그때 5월 달이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았으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이제 돈은 떨어져 가고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짭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막 수소문 해가지고 코리안 엠버시를 좀 찾아가자. 그래서 혼자서 보따리를 울러매고 그 이제 어떻게 아덴에 어디를 쉬러 가니까 이 한국 코리안 그 영사관인지 대사관이 있어요.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어떻게 좀 도움을 제가 청했습니다.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해서 왔는데 도저히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.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옆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지만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웃고 비웃으며 아이고 뭐 쫓아내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. 그럼 뭐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? 그래서 도로 나왔어요. 보따리 올름에 나오면서 혼자서 그랬죠. 어떻게 한 끼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주었으면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시내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유리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제 얼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봤죠.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. 참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병들은 원숭이 같아요.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이렇게 몸무게를 그때 보도 내가 볼 때도 한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갔어요. 그러니까 그 마르고 삐쩍 말랐는데 짭을 구하려니까 누가 그 짭을 주려고 그랬습니까? 이 동양인이라고는 나밖에 없어요. 그 PLS 항구에 막 사람들이 그 넓은 거리에 사람들이 막 전체 꽉 찬 정도예요. 왜냐니까 선원들이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백인, 흑인, 저 중동인, 어디 저 남미계 막 엄청난 선원들이 그때 당시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해야죠.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
돈은 떨어졌지. 이제 열흘이 다 돼가니까 돈도 떨어졌지. 먹을 것도 없지. 잘 데도 없지. 어떡합니까? 하나님 좀 이렇게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. 이거 국제적인 이게 미화가 됐는데 올 때 갈 데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날 또 한쪽 저쪽에 선창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느 선원이 이제 그때 기관장이 기관장이 있는지 내가 좀 짭이 좀 필요하니까 나 좀 저 짭 좀 달라고.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랬대요.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분이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. 이렇게 저 신우한테 동양인인데 조금 시커먼 사람인데 그때 말았는데 지금 짭이 없어서 이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승선을 시켜주자. 선장이 오케이 그럼 오라 그래. 그래서 그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그 배를 타게 되니까 뭐 이제 잠잘 걱정 뭘 걱정이 없잖아요. 그 뭐 배 안에 보면 다 잠자는 그 칸막이로 돼 있는데 거기서 자고 이제 식사도 다 해결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배에서 이제 가판도 일하고 또 청소도 하고 기관에도 일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배가 이제 가는 거예요. 남단으로 쭉 배가 가서 시실리가 나오죠. 이태리 그 밑으로 시실리로 이렇게 배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나폴리가 나오죠. 나폴리 그 항구가 지나 가지고 스테빌이라는 항구에 이제 도착되게 됐습니다. 그 스테빌리 항구에서 제가 이제 배는 정박이 돼서 뭐 청소도 다 하고 다 했으니까 한번 이제 부두 이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좀 구경을 한다고 옆에 배를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반중에서 그렇게 큰 배는 처음 만났습니다. 이 배가 하여튼 이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배를 처음 봤어요. 지금까지 내가 이 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큰 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흑인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두 분이 있고 세 분인가 있고 남미계가 한 분이 있고 또 동양인이 한 분 걸어오는데 글쎄 저는 잘 몰랐죠. 한국 분인지 중국 분인지. 그리고 제가 곁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러냐고 한국 분이냐고. 그래서 어떻게 어느 배에 지금 타고 계시냐고. 큰 배 타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마침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고향이 부산이라 그래요. 그건 나도 부산이고 저는 부산 대청동에서 태어났습니다. 국제시장 바로 위로 있죠. 옛날에 그 운왕공원이라고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그 남성고녀가 있어요. 그 대청동에 미공보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사관인지 있지요. 그 바로 옆에서 제가 태어나서 국제시장으로 항상 저 어릴 때 다니고 이랬죠. 그런데 이분이 배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아무리 내가 배를 타도 처음 봤습니다.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선원실인데 이 방이 호텔 방보다 더 커요. 그리고 그 시설이 너무나 잘 돼서 샤워도 되고 방도 넓고 뭐 그 좋은 시설이고 화장실 어딥니까? 그 화장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 주방에 가보니까 주방이 어떻게 무슨 인류쿡 하는 시설이에요. 그리고 이제 가판을 해가지고 위에 덱을 올라가서 밑으로 보니까 아찔할 정도예요. 축구장 몇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 배 구경하고 난 다음에 뭐 더 이상 마음에서 한국 분에게 부탁을 했죠. 이게 나 좀 도와주세요. 나 이 배 좀 성선하게 좀 도와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 항해사가 없으니까 항해사가 오후에 오니까 오후에 좀 한번 들려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이 배를 내가 꼭 타야 되겠다. 이거 뭐 어떻게든 이 배를 꼭 좀 어떻게 내가 좀 선선을 해야 되겠다고.
그래서 오후에 이제 시간이 딱 되자, 오후 한 2, 3시에 되자,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분에 가니까. 아이, 이제 그 항해사, 1등 항해사가 왔대요. 왔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. 그 1등 항해사를 보니까 거기는 배가 쌈존 마리나라는 배인데 이 배는 영국 선적이에요. 적재함이 근 30만 톤이냐.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큰 배죠. 이 30만 톤의 적재함을 실으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, 제가 어릴 때 뭐 뽀빠이 같은 거 봤거든요. 과자에 보면은. 그 사람이 생긴 게 또 1등 항해사야. 막 덩치가 이렇게 큰데 생긴 것이 꼭 뽀빠이 같아요. 와, 막 이렇게 수염을 길렀는데, 이게 나를 보지만은, 우리 이제 옆에 계신 한국분이 이 사람 좀 승선을 해, 안 되겠나니까. 오케이! 바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. 오케이! 저, 패스보다 가져오래요. 야, 정말 그때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, 이 완전히 이 대서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5번이나 조난만 내고 해서 그 이제 승선했지만 이렇게 큰 배를 타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에 차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 배에 와가지고 보따리를 챙기고 수첩을 달라니까 이 선장이, 그리스 선장이 수첩을 안 주죠. 당연히 안 주죠. 그래가지고 사정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겨우 수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승선했어요. 가서 보니까 제 방이 배정이 되고 제가 할 일은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. 이 기관실에 일을 해도 전부 기관실에 오일 이렇게 세면은 엔진 오일이나 그 아는데 그 배관에 이래 보면은 그런데 책값하고 오일 책값하고 뭐 다 그런 거거든요. 그리고 오일 닦고 뭐 청소하고 그 뭐 기관실 일을 한데도 별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. 그러니까 뭐 일이 그게 뭐 사실은 뭐 힘든 일이 없죠. 다른 데 비하면 너무나 그 편한 일인데 제가 기관실에 배치가 돼서 이제 다 청소하고 기관실 책값하고 전부 그때 당시가 그렇게 오래돼 있지만도 배가 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며칠 한 4, 5일 지났는데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. 이 큰 배가 출항을 하는데 웬만한 파도가 그렇게 더 끔찍하는 거야. 이 배가 이렇게 큰 배를 내가, 야, 참 대단하더만요. 그래서 이 배가 지중해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수에즈 운하죠. 통과를 하는데, 그걸로 통과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선착장에 그 이스라엘 국기가 막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나라, 거기가 그 보니까 어선이 있더만요. 이스라엘 그 국기들이 이렇게 있고, 또 이래 다른 뭐 터키 배든가 이렇게 쭉 있어요. 그래서 국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만요.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배가 점점 남으로 내려가니까 남아프리카 캡타운을 지나가는 거예요. 캡타운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니까 이 배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구의 최남단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됐죠. 제가 항해를 하면서 저는 그 오래 전부터 사실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배가 조금 앞에만 이렇게 왔다가 큰 대를 제가 못 가봤잖아요. 사실 처음으로 그 대서양 배, 태평양 이런 곳을 이렇게 지나면서 볼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때 여쭙죠.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 많은 물을 창조하셨습니까? 제가 하나님께 아주 깊은 이런 의미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여쭈었습니다.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물을 창조를 하셨습니까? 그리고 이제 배를 항해하다 보니까 지구가 분명히 둥글잖아요.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이 배 이게 남단이면 지구가 둥그러면 맨 밑으로 항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?
이 밑으로 가면 배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항해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고,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예 막 그랬습니다. 밤 되면은 그 아름다운 별들이, 그 엄청난 그 별들이 하늘 맑은 그 가운데서 이 배가 남단으로 가니까 너무나 깨끗해요. 평화롭고, 그 하늘의 그 은하수라 모든 이 달과 이런 별들을 볼 때에 이 창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.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. 그때는 뭐 믿음도 뭐 그렇게 크질 않았지만은 풍랑을 만나고 5번 조난을 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이전에는 뭐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. 그래서 제가 믿음이 온 것은 사실 그 풍랑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때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든지 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. 그런데 이 창조를 보니까 그냥 넘겨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창조를 어떻게 왜냐하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.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분들이 무조건 믿어야 돼. 뭐 창조 뭐 이렇게 그런 거 따지고 몰라. 그게 아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도 이건 아니야.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믿고 이런 게 아니야. 이게 질서가 있고 모든 자연의 순리와 순응을 해서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자연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, 이게 지음을 받아서 그 규례대로 탁탁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뭔가 순리에 됐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하늘은 그렇다 치고 이 지구에 대한 창조,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세밀하게 좀 내가 알아야 되겠다. 우선 이 물이, 바닷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태평양, 대서양 엄청난 이 바다에 대한 물을 어떻게 이 물이 나왔는지, 그래서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한국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뭐 드릴 건 없고, 성경 말씀을 그때 같이 일하면서 다니엘서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어요. 그분도 재밌다고 말이지, 또 해달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해. 근데 밤이 저녁에 일과를 오후에 마치고 나면 이분들은 할 수 없어요. 그분들끼리 모이는 게 참 이제 마작하고 이제 포커 이제 카드 게임. 그러니까 아예 나는 거기에 안 가니까 나는 그 말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. 뭐 이제는 뭐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이면 만금하는 거예요. 이제. 근데 저는 이제 가판에 이제 샤워하고 일 끝나면은 이제 가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게 그렇게 좋아요. 가판에서 올라가가지고 바다 위를 가는 항해하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, 그 다음에 하늘의 그 별과 달,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전경, 이 바다의 그 평온함과 무한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또 무한한 생명체를 낳는 그런 물들을 볼 때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저는 항해하는 기간 내내 이제 뭐 어두울 때까지,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이제 그 가판에서 하늘과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어떤 때는 파도가 칠 때는 등골이 오싹한지요. 대서양에서 그 죽음의 사투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막 가슴이 오르고 참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, 어떤 때는 그때 제가 말씀을 첫날에도 이렇게 드렸지만 음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. 배가 고프니까 저는 그때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,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.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음식이 눈에 아른거리는데
배가 고프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또 먹으면 토이 내니까 멀미로. 참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, 그때 제가 항해를 하는 가운데 제 보따리에는 성경이 있었고 찬송가가 있었지만은, 그보다도 물론 또 성경 찬송도 많이 그렇게 보게 됐지만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반적인 서적은 김병년 서집이 있습니다. 시집. 이 김병년이라는 분을 제가 그때 항해하면서 이 시집을 읽어보니까,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.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도,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은, 이분의 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유명한 시인, 뭐 롱표울러 무슨 시인도 있고 여러 많은 외국에, 그분에게 하나도 뒤지는 시가 아니에요. 이분의 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단한 영감을 가졌고,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홍경래 난로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해서 이제 장원급제를 했지만은 이제 가족을 떠나서 그 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장원급제직을 버리고 참 죽장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팔도를 다니는데, 이조 말렵에 한문 대어가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한문을 내가 일일이 다 조화 주인해서 쭉 나는데, 그 한문은 다 드릴 수는 없고,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한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시입니다.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신비한 무대에 말을 달려서 자는 손이 다 이러하도다. 하늘과 땅이 생긴 뒤에 밤이 새는 날이 저물매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오가도다. 이 장렬한 우주의 영원함을 생각해 보면 길을 아는 선생이 어젯밤 자고 간 곳이로다. 가히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만물이 한이 있음에 100년의 짧은 인생 나의 나그네로다. 몽선의 현묘한 이야기는 짧고 긴 수수께끼요, 석시의 무궁한 길은 넓고 겹친 경문이로다. 동산에 피는 복숭아꽃, 오약꽃의 한때 봄빛은 물거품 모양으로 건곤 사이에 긴 한숨을 쉬도다. 빠른 광음은 번쩍 갔다 번쩍 오는 순간에 혼돈한 만물이 금시 살았다 금시에 죽는도다. 인간은 오직 외로운데 만물은 삼라하지만 변화의 눈을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없도다. 이 천지 사이에 큰 집 하나 지음에 지황시 천황시가 모든 남녀를 다스리도다. 집터를 마련하는 헌제는 뜰마당을 넓히고 돌을 다듬는 화황은 주춧돌을 높이리로다. 길 가는 나그네가 한 푼 빌은 신선의 빛은 값없는 명월과 청풍으로 서로 주고받도다. 하늘 세계에서는 노모가 자리를 정하여 쓸고 기다리노니 3번이나 상전이 100해가 되는 세상을 보았도다. 서쪽산 해가 이미 떨어졌음에 나그네는 첫날에 자고 신기루 그 가을바람이 쓸쓸함에 촌나라 길을 지나가도다. 1807년에서 1863년까지 본명은 김병년이고 일명 김사카씨입니다. 이분은 이 시는 금강산에서 지은 시예요.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이 영감의 예언의 영감이 엄청난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. 이번은 앞으로 되는 세상을 정말 의미 깊게, 다른 시가 많습니다. 이거는 일부의 그 하나입니다. 금강산에서 백두산 어디고 다니면서 그 시집을 보게 되면은 인생사뿐만 아니라 깊은 영감을 가지고 제가 이걸 볼 때에 대단한 시인입니다. 이 세계에서도 아마 그런, 제가 한국 분이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시인이에요. 다시 한번 우리가
이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이제 이 태평양을 가는 거죠. 남대서양을 해서 가는데, 제가 그때 기도하고 방에서 정말 참 생각을 많이 했죠.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었고, 또 식당에서 먹는 때 나는 이때가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. 그렇게 대우 잘해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. 그 식당에 뭐 음식들이 뭐 고기에다가 스파게티에다가 일주일 매일 이렇게 메뉴가 바뀌고,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참 미안했죠. 부모님께. 우리 한국에는 그때는 못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다 이렇게 외국에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내 혼자 잘 먹으니까 그렇고, 또 어떤 때는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방 안에 사실 그때 향 냄새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. 그 향이 자꾸 와서 기도할 때는 이상하다. 누가 향을 뿌리고 갔는지 너무나 향 냄새가 강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한국 분에게도 물어봤죠. 혹시 이렇게 뿌리는 향을 좀 뿌리지 않느냐. 내가 무슨 향을 뿌렸나고. 그런 건 없다고. 그래서 참, 그때 참 그런,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에 그런 참 기쁨을 주시고, 마음에 참 이런, 소망을 주신 그때였었고,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로 가는데, 그 큰 배를 어떤 때는 밤에 제가 혼자서 키를 잡고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. 이 큰 배가 강을 따라서 한 4일 정도 운전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된 것 같아요. 이 큰 배를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혼자서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. 이 배를 타고. 참 대단하더만요. 생각을 해봐도 좀 어떻게 내가 이 큰 배를 밤에 이렇게 내가 혼자서 운전을 하는 건지. 어떤 배가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되고 나니까 곡물을 실는데 엄청난 곡물이 이제 그 배에 막 가득 채우는 거야, 그 곡물을. 그러니까 이 곡물을 어디 막 꽉 채워두고 보니까 비둘기도 날라오고 온 새들이 다 날라오는 거죠. 그 곡물을 먹는다고. 근데 제가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간부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죠. 선장하고 기관장, 그 위에 이제 1등 항해사, 2등 1등 기관사 전부 그리스 사람이고, 선원들은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은 막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손에 요 사이에 이렇게 목을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떼는 거예요.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가지고 어떻게 털을 갖다가 산처럼 뽑아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. 너무나 참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날에는 그 접시를 갖다가 던져서 깨고 이러는데 깨요. 접시를 10개 20개고. 왜 그러냐. 그 나라 풍습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볼 수가 있었고,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갔는데, 점심 때 이렇게 나가 보니까 1시나 됐는데 고기를 굽고 먹는데, 이 사람들은 아침에 9시나 돼서 와가지고 일 몇 시간 하고 늘 고기 구워 먹고 한숨 자고 집에 가는 거예요.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.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일도 몇 시간 하고 그냥 고기만 배부리 먹고 잠자고 희끈 자고 가는지. 점심 때 가면 온 거리가 고기 굽는 냄새예요.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. 참 그때 참 제가 너무나 이 국민들이 어떻게 부럽기도 하고, 참 어떻게 보니까 참 너무 게으르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죠.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이 곡물이 다 싣고 난 다음에 제가 배 안에서 어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배 이제 헤드를 이제 이렇게 기관을 뜯어내는데, 제가 이
왼손이 기관 헤드에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. 나도 그거는 어떻게 몰랐는데 2층에서 선장이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. 고함을 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선장 봐오면서 손을 이렇게, 근데 순간에 크레인으로 그 기관 그 이렇게 오면서 헤드 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순간적으로 이 손이 이렇게 잘라졌을 텐데 나도 그건 몰랐어요. 이게 어떻게 됐는지.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지요. 이 책에도 제가 나왔지만은 배를 타고 적도를 지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막 그 돼지 이제 이 머리를 놓고 막 절을 하거든요. 적도 지날 때는. 그래 놓고 한국 배 탈 때였죠. 그래가지고 막 술을 그때는 이제 뭐 조니웍하고 막 있는 대로 줘요. 먹을 마시라고. 근데 저는 이제 절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먹질 않고 술은 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기관실에 가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 기관실에서 일을 하니까 가서 둘이서 이제 어떻게 먹다 보니까 그때는 뭐 처음으로 이제 나왔을 때니까 먹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다 마신 거예요. 한국에서 나오는 그 아주 뭐 뻑뻑한 그 동동주 막걸리에다가 조니워커를 마시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취하는지.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한 3일을 누워 잤다 그러는데 제가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직하는 사람들이 나를 업고 들어와서 눕혔대. 왜냐? 소변을 보러 간다고 그 배의 꼬리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없어요. 왜냐하면 그물을 떠치기 때문에 그 잡는 핸들이 없어요. 그 복판에 서가지고 그 밤새도록 밤에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물길에 의해서 배가 그냥 그 가자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걸 90도로 엎드려서 소변 본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그 끝에. 그러니까 금방 떨어져서 죽을 때 처음에 탕제하고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보더만 귀신이 그래서 있지 안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발이 바로 위에 그 저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요. 그 떨어질 텐데 안 떨어지고 참 생명을 그때서 저도 이제 깨어난 다음에 알았죠. 아,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. 벌써 대서양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 텐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고 또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일이 또 죽다가 살아난 일도 있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참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.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일본 그 나고야로 이제 가게 됐죠. 이 배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이 짐을 풀고 다시 태평양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